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 검찰발 뉴스로 이 대한민국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이 자고 일어나면 뭘 압수수색을 했느니, 뭐 고소고발, 상대 정치적 반대자 쪽에서 고발하면은 그 고발을 받아가지고 뭐 연합작전 하듯이 뭘 대대적인 압수수색하고 이런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윤 총장이 법의 이름으로 법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제에 기대가지고 임기제를 또는 방패 삼아가지고 이 수사권을 무기로 사실상의 이 정치 행보를 계속한다면 임기 끝날 때까지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통제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그 높은 지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될 분이 스스로 이 검찰이라는 갑옷을 입고 검찰을 정치로 뒤덮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그 국민적인 그런 그 지적이 당연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몹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사실상의 정치 행보를 하면서 보수 언론들과 이제 뭐 연합 작전 하듯이 사실 윤 총장의 과거의 행보를 보면 이게 이 언론사 보수 언론 사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죠? 네, 그렇게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이 보면 조선일보 방사장, 중앙일보 JTBC 사주 홍석현 회장 만나가지고 뭐 술자리도 일부 갖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건과 관련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이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언론 사주들과 만나면서 이 보수 언론들은 지금 민망할 수준으로 또 윤석열 총장 띄우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 정치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관님 말씀처럼 그쯤 되면 그만두고 이 정치인으로 나서면 되겠지만, 이 임기제까지 나는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정권을 마음껏 흔들어 보면서 정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이 정권에 대한 대항마로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관님, 답답합니다. 네, 언론이 정치에 미치는, 대중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굉장하고요. 특히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더 그렇죠. 의원님 지적처럼 사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사주의 만남에 대해서 국회 국감 도중에 의원들로부터 추궁이 있었습니다만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인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검찰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배이고 검사 윤리 규정 위배에 해당될 겁니다. 임기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검찰 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총장이 검찰을 무대로 권력화하면서 정치를 하라라는 정치 무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기제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임기제의 선의를 지금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동안에 마음껏 정치 행보를 하면서 나는 임기제니까 나를 자를 수 없다. 이건 임기제의 선의, 임기제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휘 감독자로서 적절한 지휘 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기재부 차관님, 예. 네, 검찰의 수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좀 표 좀 띄워보세요. 네, 검찰 수사 관련 예산을 보면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80억 정도, 81억. 그다음에 첨단 범죄 및 디지털 수사 정보화 108억. 그 아래 내려보세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 지원 수사 일반 885억. 뭐 국민생활 침해 사건 139억. 마약 수사 49억.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3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첨단 범죄 디지털 수사, 국민생활 침해 사건 단속, 성범죄 등 사회 약자 대상 단속 이거는 검찰 사무에서 이번에 수사권 조정하면서 제외된 사무들입니다. 이 제외된 사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왜 이 기재부에서 그 자르지 못합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일부는 이제 직접 수사 축소 형사 공판부 강화 쪽으로 이제 옮겨서 됐는데 검찰의 조직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조정은 아직 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관계부처 간에 행안부나 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에 최종 조정을 근거로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차관님, 제가 조직 인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직 인력이야 단계적으로 조정이 돼야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없어진 사무에 대한 사건 수사비가 그대로 예산에 담겼다는 말씀입니다. 사라진 사무에 내년 1월 1일이면 사라질 사무에 그 수사 사무에 대한 사건 수사비가 어떻게 예산이 책정될 수 있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검토해 주시 바랍니다. 네. 예결 소위 때 좀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 낭비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잠깐 네, 보완 네.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좀 예.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 예. 네, 예를 들면 지난번 N번방 사건도 경찰에서 정말 신속하고 또 열심히 수사를 한 경찰의 그 능력을 보인 송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송치된 이후에도 보완 수사를 통해서 범죄 단체 조직 범으로 의유를 한다고 할지 이런 그 수사를 보완 수사를 한 적이 있고요. 또 공소 제기 유지 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한 예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의원님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 수사의 그 축소 여지를 봐가면서 예산을 그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국회에 와서 또 보고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장관님 말씀처럼 송치 이후에 2차적이고 보충적인 수사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2차적 송치 이후에 2차 수사 보충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사건 수사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대폭 삭감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기재부에서 소위 심사 단계에서 철저하게 심사해 좀 해주시 부탁드립니다. 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